시청자 여러분, 현대힘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30일 4시 3분인데 5월달 마지막 거래일 정규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시간회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들이 5월달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늘어서 기분 좋으면서도 부담감이 늘어났고 욕심도 늘어나는 5월이었어요. 6월달에는 더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더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기를 영상에 더 힘들 써보고 타점도 기가 막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6월달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임스는 지난번 영상을 제가 요때 올려드렸습니다. 5월 27일 날 올려드렸고,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올려가지고 조회수는 뭐 크게 기대도 안 했었는데 뭐 30명이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요때였으니까 눌리면 매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선도 이제 그때 그거 드린 거였거든요. 5월 27일 날 제가 그거 드리는 거 잠깐 볼게요. 원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선을 미리 그어드리면 그냥 처음부터 그어드리지 뭐. 2450원, 2만원. 일단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25,150원, 27,000원. 지금 다 그었습니다. 지금 다 그었다고 하는 거, 다 그어놨던 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눌릴 거다라고 예상했던 거를 제가 요때부터 말을 했다면 어떠실까요? 잠깐 보시면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눌릴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빨간색 봉이 나오진 않고 이번 주 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다음 주 봉에서 파란색이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일단 바로 이렇게 3번 동안 눌려줘가지고 매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매수가는 23,300원입니다. 오늘 저가가 22,200원이거든요. 이게 분봉을 보시면 22,200원에서 23,300원 사이를 그래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호가도 괜찮았었고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23,300원으로 제가 잡은 거고요. 비중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다 싫진 않았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저희가 세력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준이 되는 게 간소화시킨 게 1, 2, 3번이라고 해서 이 2번이 있는데 눌릴 때 진짜 무식하게 눌린 놈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가지고 사실 단타 비중보다는 높은데 진짜 비중보다는 조금 낮은 그 정도의 50% 정도 비중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임스는 이제 그렇게 매매를 했고 만약에 더 눌린다 그랬을 때는 더 살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임스를 매수했던 이유는 가장 큰 게 조선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고 6월 달에는 뭔가 대선도 그렇고 이슈가 많은데 주관사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주관사를 결정한다는 건 우선 협정자가 나온다는 거고 그 우선 협정자가 괜찮은 데면은 진짜 개 날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는 최대 주주 변경이 주식에서 가장 큰 호재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본 거라고 말씀드린 거였고요. 사실 조선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때는 이거 5월 19일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이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당장 오늘 뉴스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2037년까지 해가지고 미국이랑 한국이랑 조율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얘네 수주 금액 자체가 조단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 있는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주의 조건이 2번인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수상하네? 뭐지? 뭐 준비된 게 있나? 라고 했을 때 저희가 3 플러스 2를 기대하는 거죠. 재료와 수급.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거시적으로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관세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의 관세 뭡니까?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관세를 때려 부은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야, 관세 너무 아파. 우리가 협의하자. 했을 때 이 협의를 갖고 협상을 한다는 거를 성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트럼프였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에서 무효 처리를 해버려가지고 뭐야 이씨 맞짱 뜰까? 라고 이제 좀 버럭하는 경우가 생겼죠.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돼 있어가지고 대통령이 했던 어떤 그런 법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어도 여기서 그거를 항소를 하는 거지 묵사발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웃긴 거는 그래도 조금 이제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제동을 걸었으니까 시간을 좀 벌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분간 유지키로 했다는 황당한 뉴스가 나왔죠. 이유가 뭐였냐면 관세 유지 결정 하루 만에 번복. 그러니까 번복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번복이 됐어.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의 파워가 생각보다 세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게 항소 법원이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항소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기 보시면은 항소심의 별도 교지가 나올 때까지 관세 부과는 유지하게 됐다. 근데 항소법원은 이제 원고들한테는 다음 달 5일까지, 미국 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 3일 날 대선이고, 알래스카 LNG도 있고, 빅 이슈가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그 서면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재판부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관세 부분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걸 왜 봤냐면은 트럼프란 인물 자체는 성취주의자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지금 번복을 하는 바람에 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관세 말고 조선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원자재 그리고 중국 이런 쪽으로 했었을 때 이게 관세가 원래 뭐예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가 중국을 팽식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게 쉽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중국 압박에 대한 수위가 점점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안 할 게 뭡니까? 얘네가 미국이 국채를 겁나게 갖고 있었고 얘네도 얘네 국채 겁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솔직히 말해서 선 넘으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되면 진짜 패권 전쟁이 진짜로 이제 그 물리적 전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수주 같은 경우 뭐 필요한 조선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보다 다 잘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 쪽은 우리나라가 더 잘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중국이 1등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수주를 이쪽에도 안 주고 우리나라에다 준다. 동맹국 강화를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근데 뉴스를 보면 또 우리나라 기자들도 웃긴 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방위 관련돼 가지고 한국 미군 주둔 병사들을 좀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로 자꾸 이제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카더라 통신들 너무 싫어요. 하여튼간에 확인되지 않은 거는 좀 기사로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주에 대한 수주가 기대가 되는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대임스를 매수하게 될 명분은 충분합니다. 두 가지가 나야 되잖아요. K조선과 매각. 근데 일단은 타점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집중해봐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둘 다 뉴스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고 만약에 매각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뉴스가 빠른 사람이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은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전주가 아니라 저희는 세력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판단을 할 때 이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을 할 때 이게 그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걸 간소화시킨 게 이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에서도 구독자님들은 이거 다 아시지만 아닌 분들은 이거 모르시거든요. 요거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오시면 왜 타점이 중요할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요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시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이 다 뭔지 아셨으니까 3 플러스 1이 뭔지도 아시겠고 2번이 중요한 것도 아시겠고 제가 비중을 왜 50%밖에 안 태웠는지도 아실 겁니다. 오늘도 타점이 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타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결정해서 제 타점으로 나가는 겁니다. AI고 수식이고 뭐고 나발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세력도 인간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매매가 할 수 있는 것도 물량을 확보하는 정도, 가격을 지키는 것 정도밖에 못합니다. 개미가 투자금이 제일 많아요. 근데 개미가 세력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단합이 안 돼서 그렇죠. 야, 우리 10,000원일 때 다 같이 팔자라고 약속했지만 A부터 Z까지 있는 것 중에서 그 누구도 10,000원에 팔 생각이 없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개미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AI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 타점이라는 것도 3 플러스 1, 재료가 붙었을 때 수급이 얼마나 붙었느냐, 그 재료가 붙은 자리가 어디냐, 거기서 나왔던 슈팅력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보고 했을 때 나는 2만 원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4만 원에 매도할 거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저는 모르겠어요.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를 발간할 때 목표가를 항상 적어줍니다. 그 목표가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당연하게도. 하지만 저는 실전 트레이더로서,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입장으로서 실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겁니다. 예. 재료가 나오고 그 재료를 통해서 수급이 얼마나 박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는 천지 차이고, 만약에 그 뉴스 있잖아요. 재료 3번. 이 재료를 뉴스의 형태로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야지 좋은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오늘 분봉이랑 뉴스 나왔던 시간대랑 대비해 가지고 한국 BNC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자율 공시가 나오고 그다음 특진주가 나오고 그다음 다른 뉴스가 나오고 이 세 가지 뉴스가 연달아서 나왔는데 뉴스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상한가를 갔던 이유가 다릅니다. 분봉이랑 대입해서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재료 조건 3번의 재료의 형태, 뉴스로 어떻게 포장하느냐가 어떤 결과를 일으켜 나가는지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임스니까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종목명이랑 대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비중은 태우긴 태웠는데 다 태우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여유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에 빅 이슈들도 있는데 굳이 무리해가지고 몰빵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였고, 이렇게 리스크적인 부분, 변수적인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타점을 보내는 사람, 글쎄 뭐 저같이 트레이딩을 오래 했던 사람이면은, 저같이 유튜브 한 사람들 중에 있다면 뭐 저같이 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수급대장이라는 채널을 왔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시게 될 거니까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면 여기다가 번호에다가 전송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 번호로 타점이 나갑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구독자님들 시간 내서 제 영상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평선과 이평선 사이에 5선, 10선, 20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물대로 그어들었던 이 선, 여기가 매물대긴 하지만 여기서 바로 슈팅이 나오기에는 애매한 자리거든요. 재료라는 것도 붙일 때 자리가 좋아야 차티스트를, 스캘퍼들, 달타더들 이런 애들이 들러붙는 거기 때문에 자리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선행 차트를 만들어 놓고 합니다. 선행 차트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그냥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차트는 돌아봤을 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냥 뉴스도 대입해보고 캔들도 대입해보면은 그냥 탄식만 나오는 게 그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한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매도 손가락 안 누른다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제가 대신 타점만 보내드리는 거니까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따라오셔가지고 수익 잘 내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현대로템이 아니지, 현대힘스 매수 진행했으니까 잘 매도를 해보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늘린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시경제랑 시장 섹터까지 다 확인해 드리면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럼 거기서 또 추가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 전략 가져가면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수급 전송해 주시는 번호는 여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뵐 건데, 다음 영상은 6월달이 되겠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수급대장이었습니다.